이 스피드캣은 누가 유행에 맞는 신발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인 신발이에요.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아니 얼굴이 너무 가까이 와서 좀 놀라셨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쯤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그 신발 영상을 봤었는데, 그 당시에 신발 영상 찍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새 이 신발의 트렌드가 희미하다.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리뷰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 신발을 보셨을 건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퓨마의 스피드캣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퓨마의 스피드캣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서, 그 전에 먼저 신발을 조금 한번 봐야겠죠? 신발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렇게 옆면, 앞코, 여기 반대, 뒤에, 밑에, 정면, 요렇게 보시면 신발은 다 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샀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은 신발의 건 사이징이나 스타일링,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킨 영상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유튜브에 세밀하게 리뷰해주신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신발의 뭔가 쉐입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이 퓨마 스피드캣의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퓨마 스피드캣의 유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패션씬 안에서 이 스니커즈씬, 물론 뭔가 리세가가 붙거나 이런 프리미엄 스니커즈가 아니라 가장 캐주얼하게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시는 이 스니커즈씬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의견들이 모두 저의 사견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신발에 있어서 뭔가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패션씬의 흐름 속에서 저도 계속 지속적인 소비자였거든요. 그런 지속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스피드캣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유행을 사전에다가 여러분들이 따다다다다 치시면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이라고 나오는데, 패션이라는 개념과 붙였을 때는 뭐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 입는 그런 아이템들이 유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유행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유행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사실 패션이 정반합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완전 맥시하고 이러한 스타일이 유행해? 그러면 얌전한 스타일이 또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얌전한 스타일, 뭐 극도의 미니멀리즘이 너무 유행을 타게 되면 이제 반대에서는 이런 맥시멀리즘이 그 반대로 나오면서 요것들이 합쳐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 패션의 트렌드가 나아간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현재의 것들을 질리게 되면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이 새로운 것들을 먼저 찾는 사람들을 오늘 영상에서는 유행의 혁신자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행 혁신자들을 따라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걸 이제 다수가 수용하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유행의 절정기라고 하죠. 먼저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유행의 절정기에 있는 신발들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지만 제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디다스 삼바랑 살로몬,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는데, 아디다스의 이 플랫한 스니커즈가 한국에 정말 극소수로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 한국의 패션 시장의 가장 주류는 어글리 스니커즈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가 빵, 구찌의 라이톤이 빵, 데이트를 치면서 국내 패션씬에서 이런 볼드한 스니커즈가 아닌 되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플랫한 스니커즈에 대한 수요가 완전 급감하던 시기였어요. 물론 이 당시에도 계속 뭔가 프리미엄 스니커즈들, 스캇 조던이라던가 오프화이트의 시리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메인스트림, 많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메인스트림은 볼드하고 어글리한 슈즈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진짜 슬랙스에다가 트리플 S 신고 다니면 그랬어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이게 신다 보니까 상충이 되는 거야.
이제 옷들 쪽으로는 오다리, 르메르, 코스 같은 북유럽의 미니멀한 브랜드들이 막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티보이라는 트렌드가 불어오고 있고 키코가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다듬어진 그런 되게 세련된 고프코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스니커즈 씬은 그냥 유행이 계속 보이던 스니커즈인 거예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멋있는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그런 패션의 스타일이랑 한국 스니커즈 씬에서 유행하고 있는 볼드한 신발 그 사이에서 스타일의 부조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불어오는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체제로 찾아서 신발의 스타일링으로 가져온 게 더 적은 수에서는 플랫한 스니커즈였고 조금 더 이제 주류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로퍼나 더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자들이 대체제를 찾아온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파파라치 룩을 보여주거나 그런 인스타 계정이나 매거진 같은 게 잘 없었어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고 해외 저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빨리 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다 보니까 해외 셀럽들이 우리나라 패션시에서 유행하는 뭔가 와이드 팬츠라던가 뭐 블레이저, 셔츠, 오버한 사이즈의 코트 이런 걸 입는데 운동화를 신고 다니네. 우리도 운동화를 한번 신고 다녀보자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지금은 그런 룩이 되게 많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슬랙스 운동화를 신고 와이드한 팬츠에 운동화를 신은 룩이 대중들의 눈에는 쿨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위에서 더비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르메르나 뭔가 오다리나 이런 거 입으면 거의 슈즈가 로퍼나 더비를 신는 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위에서 말했잖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들, 이 씬에서 자기 곤조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이런 해외 씬에도 관심이 많고 이 패션 필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은 거죠. 아, 이거다. 뭔가 꾸민 듯한 의상에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의상에 굉장히 편한 운동화를 깔아 신는 게 아, 이게 쿨함이구나. 그리고 이거 되게 새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렇게 신고 다니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미 감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딱 봤을 때 와, 이거 되게 쿨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이키는 좀 너무 스테디해. 포스가 멋있는데 포스는 그렇게 플랫하지는 않네. 그러면은 플랫하고 편한 스니커즈인데 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지 하다가 아디다스를 데리고 온 거죠. 어느새 그 플랫한 운동화를 다 아디다스에 신고 있는 거야. 지금은 삼바가 엄청 많이 보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스탠 스미스를 가장 많이 신고 다녔어요. 이제 스탠 스미스라는 신발이 오리지널리티 너무 좋고 해외 셀럽분들뿐만 아니라 예전에 뭔가 이런 패션 브랜드의 디렉터들이 신었던 아디다스에 대한 약간 이런 열망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 한국에서 그런 플랫한 스니커즈를 찾을 때 스탠 스미스를 제일 많이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건 좀 TMI인데 저도 이 당시에 제가 한 23, 4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스타일리스트 일을 할 때 그때 이 볼드한 스니커즈가 저도 엄청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발에 이렇게 때려박는 스타일링이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팀 실장님이 계속 뭔가 아디다스랑 막 컨버스 이런 것들을 스타일링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툭 막 신기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구나. 근데 제가 딱 그때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캠퍼스, 그 다음에 가장 캐주얼하게 풀린 삼바가 슬슬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존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 이제 점점 과거의 것들 이런 것들 뭔가 빈티지나 이런 것들이 점점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이러다가 뭐가 Y2K 트렌드가 확 옵니다. 엄청나게 미디어를 타죠. 이게 왜 더 그 효과가 확실했냐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스타에서 많이 내리면서 보시는 건 패션 웹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내가 인스타로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늘릴 수 있는 웹진이나 매거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웹진이나 매거진들이 너도 나도 Y2K 트렌드가 온다라는 거를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유행했던 삼바 같은 것들이 무지하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온다, 뭐가 유행한다라는 얘기는 엄청 많았었는데 그 주축을 잡고 있는 스니커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삼바가 빵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거기서 아디다스 웨이즈보너 콜라보가 빵! 근데 사실 이건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디다스 웨이즈코너 콜라보를 제 채널에 추천해드렸을 때 그 당시에 매치스에서 세일을 해서 18만원의 모든 사이즈가 남아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가 정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셀럽분들도 아디다스를 소개하는 게 멋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한 게 아니라 이 패션씬의 트렌드와 스니커즈 씬의 이 신발이 맞물리는데 멋있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신었던 거가 체킹이 되니까 이걸 누가 더 빨리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결과로 유행의 수용자들이 쫙 따라오면서 이제는 정말 캐주얼한 신발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재밌으신가요?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신발 하나를 더 얘기해봅시다. 자, 위에서 제가 르메르, 오라리 이런 미니멀한 룩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던 트렌드가 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혁신자분들이 쇼나 웹진이나 해외 매거진이나 저널 이런 걸 많이 챙겨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갑자기 버지다블로가 아크테릭스를 입고 나와. 띠용? 아, 이거 아웃도어 뭔가 오겠구나. 물론 버질의 그런 룩도 있지만 그 당시에 트렌드가 굉장히 잘 물린 거죠. 뭔가 키코가 한국신에서 조금 정말 아시는 분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 버질이 아크테릭스를 입고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딱 합쳐져서 아, 아웃도어 오겠구나. 그래서 고프코 아웃도어를 입는데 신발 뭐 신지? 나이키는 런닝화인데 더 무겁고 편하고 실용적인 게 필요해. 막 찾다 보니까 살로몬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이거다. 수입 날렵해. 심지어 그때는 가격도 쌌어요. 컬러도 다양해. 편해. 이 고프코라는 트렌드에 너무 잘 붙을 것 같아. 막 신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유행을 선도하는 분들이 살로몬을 신고 다녔어요. 아까도 말했죠. 코로나가 끝나고 국내 시내에 되게 많은 패션의 미디어가 생겼다고. 이제 코로나 끝났어. 나 밖에 나가고 싶어. 자연 막 가서 느끼고 싶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이제 프라다의 컬렉션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되게 짧은 남자들 쇼츠나 막 이런 걸로 런웨이를 했던, 그러니까 한 그런 프라다라는 브랜드의 시즌 주제가 될 만큼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자연을 느끼고 사람들이 캠핑을 가고 이런 열망이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미디어에서도 편한 거, 이런 아웃도어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막 찾다 보니까 고프코어, Y2K랑 같이 고프코어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몬을 또 막 신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인플루언서고 씬에 있는 사람이고 뭔가 패션으로 뭔가 이런 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면 이 살로몬을 소개하는 게 나 존나 잘 알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살로몬을 보여주고 싶어해. 살로몬은 사실 처음에 의아했을 거예요. 이 한국인들이 갑자기 살로몬 막 신고 다녀. 그전에도 살로몬이 뭔가 패션 브랜드 콜라보를 하고 막 이랬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분들만, 진짜 그 아웃도어에 관심 있는 분들만 아는 브랜드였어요. 패션 씬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 살로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디다스만큼은 아니지만 살로몬도 자리를 잡았죠. 왜 Y? 고프코어라는 빠른 트렌드에 흡수해서 가져온 유행의 혁신자들이 이미 한번 신어서 노출했던 신발들이고, 이런 것들이 스니커즈를 신는 트렌드와 맞물려서 저 사람 멋있는데? 저 살로몬? 뭐지? 신어볼까? 가 돼서 들어왔으니까. 자, 신발 두 개를 얘기해봤는데 영상 오프닝에 스피드캣을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의아하실 거예요. 위 두 신발들의 공통점은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셨나요? 제가 앞서서 제일 오프닝에서 유행 얘기와 앞선 신발 두 개를 한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저 친구들은 원래 메인스트림에 있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트렌드와 부합하는 목적성을 찾아 헤매는 멋있는 사람들이 찾아내고 디깅하고 신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따라 신고 시도해보면서 메인스트림이 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피드캣을 볼게요. 쉐입 얄쌍하죠. 너무 트렌디하죠. 쉐입. 퓨마라는 브랜드 너무 오리지널리티 있고 멋있는 브랜드죠. 컬러 진짜 많아요. 다양해요. 가격 괜찮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모든 신발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위에서 말한 아디다스나 살로몬 정도의 서사를 가지고 있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거든요. 이 서사가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패션씬에서 등장하기까지의 그 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스피드캣은 누가 유행에 맞는 신발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인 신발이에요.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유행의 혁신자들은 늘 새로운 걸 찾아요. 나에게도 새롭지만 대중들에게도 새로운 거. 좀 더 못되게 말하면 남들이 잘 모르는 거. 나만 신을 수 있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신다 보면 이 혁신자들이 씬에서 멋있고 많이 비춰지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유행의 수용자들이 제가 위에서 말한 서사의 과정으로 그 플로우를 타고 범위가 점점 이렇게 넓혀져야 되는데 이 스피드캣은 너무나도 쉽게 찾고 볼 수 있는 신발인 거예요. 지금 이 스피드캣이 유행할 것 같다라는 걸 모두가 안단 말이에요. 퓨마의 스피드캣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트렌드에 100% 부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자들한테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신자들이 느끼는 거부감을 대중들은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 브랜드의 전체적인 오리지널리티와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이 퓨마와 비교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오트리 기억하세요? 오트리 진짜 잘 됐죠. 너무 잘 됐어요. 오트리 브랜드 돈 쓰러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오트리를 신는 분들이 많나요? 미디어에 노출이 되나요? 인스타에 오트리 태그해서 올리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위에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하시더라고요. 스피드캣 유행할 것 같아. 완벽해. 예뻐. 근데 유행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다들 궁금해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만큼 서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느낌인 거죠. 그 서사라는 게 인스타에 바이럴이 되고 해외 셀럽이 신는다고 해서 한국 패션씬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수용과 밀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물리다가 수용이 되고 따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은 퓨마의 스피드캣이 그 서사를 쌓기에는 너무 빠르게 장작을 넣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빠르게 넣은 장작보다 더 빠르게 불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매를 해서 신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곧 내 눈에 예뻐 보이면 신는 거죠. 신는 건데 자기 눈에 예뻐 보이지 않아도 구매를 해서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서 신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서사가 부족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유행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있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존재하던 거를 관찰자, 즉 소비자한테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션에선 거의 대표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코페르니의 콜라보나 제가 이제 파리에서 보고 뭐 산상기어, 뭐 우리나라의 오픈와이와이나 이런 굵직한 라인업들이 많이 이제 콜라보도 준비가 돼 있고 사실 이제 퓨마가 발렌시아가랑 아마 같은 그룹일 거예요. 캐린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뭐 발렌시아고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1, 2년 더 서사를 쌓고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걸 조금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퓨마라는 브랜드가 오리지널리티가 없고 급조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사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쌓았다면 올해 하반기쯤만 되더라도 훨씬 더 수용하시는 분들의 거부감이 적어졌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스피드캣이 위에서 말한 콜라보레이션이나 혹은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영상도 하나의 서사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새끼 스피드캣 그거 서사 없다고 했는데 지금 유행하네. 이것도 하나의 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1, 2년 뒤에 정말 지금 아디다스의 삼바처럼 이 스니커즈 씬의 주축을 맡는 스니커즈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찍은 영상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이 한국의 스니커즈 씬의 유행에 대한 얘기를 퓨마의 스피드캣과 같이 녹여서 해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퓨마를 까거나 막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저 퓨마 좋아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서 마무리 아니 진짜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퓨마 스피드캣 최고! 퓨마였습니다.